네, 전력전자 회로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그 TI PSDS 이제 오후 섹션에 이제 페이지 시프트 컨버터의 기초라는 섹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것도 제가 TI에서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지 궁금해서 되게 관심 있게 봤던 저기 세미나였고요.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시프트 설계하면서 최소 한 번씩은 들어볼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데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그 TI에 그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기 관심 있는 분들은 TI 홈페이지에 가셔가지고 그 자료, 그 PSDS로 검색하시면 쉽게 저기 자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 섹션이 따로 있는 이유는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실제로 벅 토폴로지, 그 부스트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 전원 소자 관련된 아날로그 IC 쪽에 전원 소자 관련된 시장의 거의 9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10%에서 절연 관련된 토폴로지가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또 많은 부분이 이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뭐 플라이백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도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가 중요한 이유는 굉장히 객관적이고요. 설계가 비교적 용이하고 설명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써왔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볼만하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용이성, 또 익숙함 이런 것 때문에 선호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력 추세, 뭐 전력 추세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뭐 효율이 최신 토폴로지에 비해서 조금 낮은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이 제어의 용이성이나 설계의 단순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전력전자 전공한 사람 아니더라도 어지간히 전자공학을 만약에 전공하셨다면 굉장히 쉽게 설계할 수 있는 토폴로지입니다. 또 이제 관련된 이 세미나에서는 이런 관련된 내용도 얘기합니다. 뭐 어떻게 작동하느냐, 소프트 스위칭 어떻게 하느냐, 출력 정류기 유형은 2차 측 구조가 뭐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전압 스파이크나 클램핑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제어 어떻게 하냐, SR 어떻게 하냐, 뭐 경부화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전반적인, 그러니까는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에서 나올 만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TI는 여튼간에 시장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설명하긴 하는데, 뭐 일단은 저는 뭐 이거 시장 상황이나 뭐 조건까지는 뭐 말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 간단하게 언급만 하면은 서버 파워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은 여튼에 지금 뭐 AI니 뭐니 뭐 데이터 센터니 이런 데서 전원 장치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서버 파워 얘기를 좀 많이 자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파워 관련된 거에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보면은 이 94나 96이 나오려면 설계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이게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 컨버터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효율이에요. 보통 평균적으로 90 나오고요. 이제 어떤 조건들, 소프트 스위칭이 잘 일어나도록 설계하면 94 정도까지는 나오게 하는데, 96 정도 가려면 이거는 뭔가 이제 약간의 보조적인 수단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여튼간에 뭐 이런 추세들을 감안해서 이제 유상선의 방식을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거죠. 소프트 스위칭이 왜 필요하냐라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력전자 배울 때 많이 배우는 말인데, 스위치를 키는 동작을 하면 이 스위치가 즉각적으로 꺼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한데 약간 지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연이 있으면서 전압이 꺼지는데 전류도 약간 지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류가 좀 떨어지면서 전압이 빠지다 보니까 요 겹치는 부분에 이 전류와 전압 때문에 요게 이제 손실이 생기거든요. 요게 하드 스위칭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를 비롯한 대부분 전력전자 토폴로지에서 하드 스위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위치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스위치가 꺼질 때 바로 안 꺼지고 켜질 때 바로 안 켜지는 특성 때문에 그 스위칭 구간마다 약간씩의 손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고주파로 동작하다 보니까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발열을 유도하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 스위칭 개념은 뭐냐면, 스위치가 꺼지기 전에 꺼지기 된다. 스위치가 온되기 전에 미리 음전류를 흘려가지고 전압을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설명 어떻게 되냐면, 내가 스위치를 키는 시점은 여기잖아요. 근데 키기 전에 전압이 미리 0으로 낮아졌잖아요. 0이라는 건 ON이고 여기 0이 아니면 오프라는 겁니다. 내가 키기 전에 미리 전압이 떨어졌어. 근데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면, 미리 역전류를 흘리게 해가지고 이 전압을 먼저 떨구는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에 좋은 예시인데, 대부분의 소프트 스위칭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부분 한 스위칭 이렇게 어프랑 온이 반복되는 구간에서 항상 그 스위치 전류가 음으로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으로 안 떨어지면, 여기는 뭐 그림은 깨끗하게 그려놨지만 사실 이런데 이렇게 노이즈가 이렇게 끼거든요. 이게 음으로 떨어지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되게 스무스하게 딱 전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프트 스위칭을 하는 거는 스위칭 노이즈 자체도 일단 줄이고요, 스위치의 발열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컨버터의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하드 스위치 할 때 이런 거 노이즈나 이런 거 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소프트 스위칭 턴온, 방금 여기 설명해 드린 게이트가 켜지기 전에 미리 모스펫이 0V로 가라앉는 동작, 이게 소프트 스위칭입니다. 당연히 더 높은 주파수 허용되고요. 턴온 속도가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한 개념인데, 소프트 스위칭 기법을 쓰게 되면 허용하는 주파수 동작 내에서 그 스위치의 사양이 되게 고사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약간 좀 등급이 낮은, 성능이 낮은 제품 써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저희 연구실도 최근에 연구 주제가 IGBT 같은 거 써가지고 SiC랑 하이브리드를 써서 구현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IGBT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느린데 약간의 고속 동작하는 스위치를 조금 추가해가지고 소프트 스위칭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은 스위칭 주파수를 높여도 그냥저냥 쓸만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나온 얘기는 이제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죠. 꽤 됐고요. 이제 최근에는 뭐 LLC가 최근에 나왔던 건 아니고, 공진 컨버터는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쓰는 거죠. 지금은 두 개의 차이를 이제 특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상천이 방식은 소프트 스위칭을 하려면 요 LS랑 요 RO랑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같이 동작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마 저기 리딩 레그에서는 같이 동작하고요, 레깅 레그에서는 아마 LS만 동작하던가 그럴 겁니다. 이게 위상천이에서 그 위상 차이에 의한 레그 동작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튼 이게 두 개가 오화입니다. 오화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위상천이 방식이니까 당연히 입출력 전압 게인은 위상 정도로 이거 조절하는 거죠. 전 이게 정말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제 박사학위 논문이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 관련된 건데, 이 빠른 과도 응답과 넓은 전압 작동 범위는 제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버컨버터의 그 파생 토폴로지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입력 전압 전체가 출력 전압 레인지 전체랑 거의 맞먹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입출력 전압 조건 조정이 엄청 쉬워요. 뭐 LLC도 가능하고 플라이백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그 설계의 난이도로 따지면 이 사실은 이게 그 버컨버터 종류들이 정말 설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응답 속도도 엄청 빨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하튼간에 제가 용접기 주제로 위상천이 쓸 때도 보면은 이 과전류나 과전압 혹은 전압 제어에서 이 P게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전압 전류할 때 PID 제어기 쓰잖아요. P게인의 응답성이 좋은 건 정말로 이 위상천이나 풀브릿지나 아니면은 뭐 PWM 풀브릿지나 이런 거, 그러니까 벅파생 쪽이 정말 확연히 좋습니다. 확연히. 단 효율이 좀 나빠. 효율이 정말 조금 나빠. 조금. 그거 빼고는 정말 이거는 아주 좋은 특성인 거죠. 작동 범위 넓은 거. 고정 주파수 손쉬운 SR 제어인데, 이거 SR은 손쉽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SR은 손쉽진 않고, 여기서 아마 손쉽다고 하는 거는 고정 주파수에서 고정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쉽다고 말한 걸 거예요. 근데 저 SR 동작이 쓰면은 효율을 저걸 쓰면 96까지 가겠네요. 근데 저 SR이 쉽지 않아요. 2차 측 스위치를 정확한 시간에 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연구하시는 분도 맨날 고민 많으실 텐데, 여튼간에 가능은 하다. 근데 쉬운 건 아니다. 쉬운 건 아니다. 쉽지는 않다. 이거 속으면 안 된다.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류기 역복구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를 고속 SIC나 SI도 많이 쓰는데, 원래는 전통적으로 IGBT 같은 거 많이 써요. 특히 이제 제가 말한 용접기나 대형 정류기 같은 데에서는 대용량 IGBT 같은 거 쓰는데, 이 IGBT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이오드가 무조건 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요새야 에너지 효율 때문에 굉장히 좋은 특성의 다이오드를 쓰지만, 원래 그 기생적으로 존재하는 바디 다이오드나 저가형 다이오드는 그 QRR이라고 해서 리커버리 특성이 안 좋은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속 스위칭이나 이런 거에 좀 제한이 있고, 고속 스위칭 할 땐 얘네들 때문에 또 손실이 생겨요. 이걸 뭐 단점이라기보단 이거는 사실 좋은 소자 쓰면은 이거는 그냥 극복이 되는 겁니다. 일단 뭐 그것도 또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비싼 부품 쓰면 다 해결돼요. 이거는 단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옛날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부하 시 레그 GVS 손실은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LLC 같은 경우는 근데 LLC도 사실 전부하라고 하면은 이게 말을 되게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이 출력 측의 부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올 로드가 있고요. 올 로드 조건에서는 이게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만의 단점이냐, 그러지 않아요. 그건 LLC도 올 로드 조건에서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위상천이만의 단점으로 적어놨는데, 우선 경부하가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나가는 전류가 작다 보니까, 여기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 말. 이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로 이 제로 전압을 만드는데, 이 에너지가 적으면 GVS, 그러니까 제로 전압 스위칭이 잘 안 생겨요. 그럼 당연히 손실이 생기는 거죠. 뭐 위상천이의 특징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얘만의 단독이냐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LLC도 경부하에서는 안 좋아요. 물론 그 공진 주파수 지점에서 하면 좋지만, 얘도 주파수 제어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쓰다 보면은 경부하에서 뭐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다음에 정류기의 전압 스트레스가 높다. 이거는 뭘까? 이것도 사실 다 적용되는 건 아닌데, 그 센터 탭
같은 경우에 전압 스트레스가 있어요. 센터탭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모드인 것처럼 적어놨는데, 이렇게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구조에서는 정류기 전압 스트레스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장점이 있어요. 이 여기 정류기에 있는 링잉 전압이 이 출력 LC로 흡수가 되거든요. 이건 오히려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근데 이게 센터탭 구조를 쓰는 경우는 저게 단점으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센터탭, 여기가 풀브릿지가 아니라 센터탭인 경우는 사실 얘 때문에 설계상의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또 그런 걸 극복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빨리 넘어가. 이게 너무 얘기 많이 했어. 자, 그래서 LLC 같은 경우는요, 여기 LM에 저장된 에너지를 GVS를 쓴다고 하는데 맞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생기는데 이걸 뭐 얘 따로라고 하기는 좀, 일단은 예, 그렇고요. 왜냐면은 LS 대비 LM이 보통은 값이 훨씬 크거든요. 얘가 작고, 값이 커서 GVS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값이 작으면 이게 전류를 더 많이 발생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된다. 이 공진 전류는 나가는 걸로 하고 안에서 스위칭하는 건 LM으로 해석했나 보다. 그러면 이 말이 맞겠네요. LM에 저장된 에너지로 GVS 동작한다라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주파수 제어로 입출력 전압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공진 주파수보다 낮은 에서는 소프트 스위칭하고, 같을 때는 더, 요거는 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공진 주파수가요, 요렇게 두 개에서 FR1이 생기고요, 이렇게 전체가 해서 FR2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FR2, 여기에 FR1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요 두 가지는 보통은 이게 스위칭 주파수가 두 개 생기도록 보통 쓰니까요. NLC에서는 모든 공진 컨버터가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직렬 공진 컨버터는 이런 식으로 설계 안 돼요. 직렬 공진 컨버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하나만 생겨요, 공진점이. 그래서 이것도 공진 컨버터마다 다르다. 조심해야 된다. 더 큰 2차 RMS 전류. 이게 왜 문제일까? 왜 더 큰 RMS? 이건 모르겠네요. 더 큰 2차? 왜 2차지? 1차 RMS가 큰 건 이해는 가는데, 왜냐면은 얘가 요렇게 나가는 전류랑 여기에서 이거 뭐 IM이라, 이게 요 안에 순환 전류,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보통 그 무효 전력이라고 말할 만한 이거랑 IP 1차 측에서는 유효 전력과 관련된 그 전류 두 가지가 같이 돌거든요. 그러니까는 1차 측은 항상 전류가 좀 있어요. 무조건 더 있고, 2차 전류가 더 크다는 거는 그 얘기하는 건가? 여기서 이렇게 얘는 DC 전류에 AC가 껴 있는데 얘의 전류는 이렇게 전파 전류 방식으로 나가거든요. 피크가 높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왜 RMS가 높다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튼간에 그렇고요. 더 까다로운 SR, 이게 SR이 더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전류가 여기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약간 사각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다이오드 도통되는 주기에 맞거든요, 거의.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 근데 LLC는 스위치가 켜질 때 전류가 이렇게 켜져요. 반파 사인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이오드나 스위치가 완전히 턴온되는, 그러니까 실제 전류가 흐르는 구간이 이 주기랑 안 맞아요. 그래서 SR을 약간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또 부하마다 달라. 부하가 되면은 전류 파형이 주니까 이게 또 실제로 도통되는 시간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SR 제어가 좀 어렵다. 그러고 보니까 LLC 2차 측 SR 제어하는 거 저는 안 해봤습니다. 논문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있겠죠. 이것도. 근데 이거 SR 제어 안 하더라도 효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제한된 작동 범위라는 거는 주파수 제어다 보니까 두티 같은 걸로 입출력
전압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로만 제어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좀 어렵고, 또 고정 주파수에서는 전압비가 고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압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얘가 까다롭죠. 단 효율은 엄청 좋아요. 효율이 아무리 못해도 96에서 98 나오거든요. 상대가 안 되지. 이거는 90에서 94 정도인데 이게 효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효율이 장점, 단 제어가 좀 어렵다.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아까 나왔던 얘기, 소프트 스위칭은 LS, LO에 저장된 에너지로 한다 하고, 이게 위상각도, 요 브릿지랑 요 브릿지, 여기가 리딩 레그, 이게 레깅 레그 요거 위상으로 개인이 결정된다 이거고요. 출력 전류 리플이 낮죠. 당연히 낮습니다. 낮고, 저 높은 출력 정력의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말하지? 높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는 높다고 하면 너무 거짓말인데, 센터탭도 아니고, 센터탭은 2배예요 원래 전압 스트레스가. 하니까 그건 이해가는데, 이 정류기는 2배도 아니고요, 오히려 반반씩 나눠 갖는 구조인데, 설명이 좀 여튼간에 뭐 제가 또 모르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듀얼 액티브 컨버터 브릿지는요, 요 LS에 저장된 걸로 GV에서 씁니다. 요게 LM이 없잖아요. 엄청 커서 그래요. 이게 LS보다 엄청 크다 보니까 이쪽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거의 없어요. 스위칭은 무조건 LS를 통해서만 되고, 얘도 위상각으로 제어합니다. 이건 똑같고, 단상 큰 순환 전류, 이건 뭔 얘기일까? 큰 순환 전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중 위상, 이것도 모르겠어요. 높은 출력 리플. 왜냐면은 이게 전류가 이렇게 요렇게 펄스로 나오거든요. 펄스로 빡빡 펄스로. 순환 전류가 왜 크냐면은, 나 이제 이해는, 이게 이 위상이 25%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여기서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일어나거든요. 그 순환 전류가 크다는 얘기네요. 여튼간에 다중 위상 전환 제어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이거는 이해가 알겠고, 리플이 큰 거는 얘가 이렇게 펄스 전류 제어하는 구조라서 그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죠. LDC에 많이 써요. LDC 많이 쓰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LC 쓰긴, 뭐 공진 컨버터 쓰긴 하는데, 이게 고압도 쓰고, 이게 실제로 고전압 충전기나 저전압 충전기나 이런데 페이트 시프트 풀브릿지 쓰는데 엄청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빨리 넘어가고요. 소프트 스위칭 및 동작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해놨네. 원래 보통은 여기를 리딩 레그라고 하고요, 여기를 레깅 레그라고 하거든요. 그냥 위치상으로. 근데 이 파형이 얘가 리딩인데, 이게 사실 논문이나 설명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해야 되다 보니까 설명을 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파형 보면은 여기가 레깅이에요. 여기가 늦잖아. 얘보다 늦는다고. 그러니까 아마 얘를 제어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잠깐만, 이게 일단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여기가 리딩, 여기가 레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리딩이 맞아. 여기 빨간색, 저기 파란색. 여기 리딩 맞아. 얘가 리딩이니까 스위치가 온오프 할 때 미리 흐르던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 두 번째 스위치가, 여기 스위치가 켜지기 전에 이미 이 흐르던 전류로 여기에서 소프트 스위칭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순서가 좀 안 제 기준으로 좀 안 맞긴 한데, 여기에서 GVS가 일어나는데 요 전류 소스가 요거예요.
미리 흐르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이게 리딩이에요, 리딩. 약간 이게 좀 좌우가 바뀌었어. 아니 뭐 이건 뭐 설명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는. 여기가 레깅이에요, 레깅. 왜 레깅이냐면은 일단은 유상이 스위치 동작이 뒤로 밀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부분, 얘는 스위치가 이렇게 요 1번 스위치가 켜지려면 이 전류가 커뮤테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잠깐만, 스위치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나 여기를 보면 이 1L이 켜지거나 1H가 켜질 때는 항상 커뮤테이션, 전류 전환이 발생하고 그 후에 전류가 흐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레깅이야. 스위치보다 항상 느려. 스위치보다 전류가 느려서 레깅인 거고, 여기나 여기는 잘 보면 스위치가 2H가 온이 되거나 2L이 온 될 때 항상 전류가 미리 흐르고 있다가 그 전류로 소프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리딩이에요. 스위치가 켜지기 전에 이미 전류가 흐르고 있어. 얘는.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렇습니다.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위상으로 펄스폭 요 변압기, 입력기의 전압과 전류를 조정해 가지고 프라이머리 전류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벅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티 사이클 손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LS가 에로랑 합쳐져서 소프트 스위칭이 일어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서는 LS 더하기 에로가 동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LS만 동작해. LS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LS를 충분히 값을 키워야지만 이 소프트 스위칭이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작으면 잘 안 일어나요. 이게 얘가 전류 에너지, 그 인덕터가 보관하는 에너지가 작아. 그래서 L 값을 키우게 되면 얘가 누워요, 이 파형이. 그러면 여기만큼은 이 그러니까 두티 사이클, 내가 두티를 켜도 스위칭을 해도 실제 에너지가 안 나가거든요. 에너지는 완전히 커뮤테이션이 끝나는 부분, 커뮤테이션 전류 전환 절체가 끝나고 이게 파워링 되는 구간에서만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효 사이클이 제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페이지 시프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일단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요 에너지로 쓴다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 그래서 여기 리딩 레그 쪽에서 요 2H의 소프트 스위칭 일으키고, 여기는 2L에서 소프트 스위칭 일으키고, 그러니까 스위치가 켜지기 전에 이미 이 전류로 소프트 스위칭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 떠들고 있어가지고 좀 사실 창피해요. 이거 어지간한 분들 다 아실 텐데. 요거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여기랑 여기에 이제 레깅 레그는요, 여기도 있잖아. 요것만 이제 이 인덕터가 가지는 전류로 스위치 1L,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1L이 온이 되기 전에 이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그거는 LS에만 의존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H가 온 되기 전에 이렇게 요 전류로 스위칭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상천이 풀브릿지는 리딩 레그랑 레깅 레그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렇게 위상이 앞서는 놈을 리딩이라고 부르고요, 위상이 뒤서는 놈을 레깅이라고 해요. 레깅은 진상이라고 부르죠. 진상 레그. 아니, 지상 레그. 또 맞췄다. 이게 한자다 보니까 지상. 이 리딩 레그는
진상, 진상, 진격, 앞서자, 앞서 나가자, 진상, 리딩, 레깅은 지각, 늦었어. 스위치 켜지고 난 다음에 전류가 흘러. 늦은 거예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혼자 떠드는 아침에 빨리 해야 돼 이거. 이게 생각날 때 얼렁얼렁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뭔 얘기하는 건가? 뭐 이거는 뭐 아까 했던 얘기들이고요. 뭐 이거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여기도 에너지가 파워링이 되는 구간이 있고요. 여기 부분은 서큘레이션 전류가 흐르거든요. 이렇게 렉으로 보면은 1L2H잖아요. 1L2H 1L 1L2L 1L2L 이렇게 같은 스위치 쪽으로 서큘레이션 돌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큘레이션은 원래는 이상적으로는 손실은 아닌데 여기가 이제 구리 패턴이다 보니까 그 도통 저항이 생깁니다. 약간 손실이죠, 일종의. 그래서 설계 잘하고 하면은 손실 적고요. 이제 뭐 좀 안 좋으면 손실 좀 생기고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여튼간에 이 얘기네요. 경부화네요. 경부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출력으로 나가는 전류가 작으면 이 LS랑 에로를 모두 쓰는 리딩 레그는 GVS가 용이한데 LS만 쓰는 레깅 레그는 이 전류가 작을 때는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상천이 풀브릿지는 그러니까 부하를 0에서 100이라고 잡으면 보통 평균적으로 말하면 70% 이상에서는 소프트 스위칭이 일어나고요. 30에서 70에서는 반반씩 생기는 거고 30 이하에서는 그냥 하드 스위칭 생긴다고 하거든요. 물론 설계하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그가 앞뒤가 좀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여기 부분 잠깐만. 여기 보면요, 아까 제가 여기가 리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딩이니까 요 LS랑 요 에로, 여기 지금 검은색 선을 안 그려서 좀 헷갈리게 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돌아요. 뭐 이렇게 돌겠지. 여기서 와가지고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레그 2에서 LS 에로가 모두 관여한다. 이게 리딩 레그. 이 그림이 좀 검정색 좀 칠해주지. 이거 한참 찾았네. 이거 왜 내가 이걸 고민했지? 여튼간 이렇다는 거,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모른 척하고 넘겨야지. 정류기와 클램프입니다. 정류기 구조는 이것도 좀 제가 커런트 더블러를 많이 안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여기서는 그냥 정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구조라고 부르고요. 센터 탭 하고 이건 커런트 더블러 구조입니다. 커런트 더블러는 제가 완전히 잘 몰라요. 이렇게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출력에다 인덕터 2개 쓰는 거 되게 싫어하는 데가 많거든요. 인덕터 하나 써도 부담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나 센터 탭을 많이 쓰고요. 이렇게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여기서는 그냥 풀브릿지라고 하는 이 구조, 풀브릿지 정류기 같은 경우는 2차 측이 주로 고압일 때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센터 탭은 이게 저압일 때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레그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동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다이오드에 의한 도통 손실이 적어요. 그래서 저압의 대전류일 때 센터 탭을 많이 쓰고요. 이 고압은 다이오드를 2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전류에 다이오드 손실이 2번 나니까 얘는 대전류를 흘리면 좀 불리해요. 그래서 고압에서 상대적으로 전류가 낮은, 저전류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류가 낮은 조건으로 많이 씁니다. 커런트 더블러는 중간이랑 비슷한데 대신 인덕터가 2개입니다.
인덕터가 두 개인 회로고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더블러는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봐가지고. 여튼 이렇다 치고. 요거는 이제 파워링 하는 거, 이렇게 앞뒤 파워링 하죠.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정류기도 다이오드가 매 사이클마다 두 번씩 착착착 움직이고 있고요. 센터 탭도 착착착 움직이고 있고. 아이고 어디야? 커런트 더블러는 특성상 오히려 센터 탭이랑 거의 같겠네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얘는 왜 요거는 하나고 얘는 왜 두 개냐면은 얘는 L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L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류 파형을 두 개를 그린 거고, 풀브릿지 방식이나 센터 탭은 이 L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번갈아 가면서 인덕터 하나에서 모양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커런트 더블러의 이 L은 좀 낭비 인덕터 낭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신에 열이 들라니까 크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넘길게요. 그래서 보면은 특장점을 설명해 놨는데, 여기 인덕터 주파수 중요하죠. 왜냐하면 크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풀브릿지랑 센터탭은 스위칭 주파수의 2배가 많습니다. 요 한 주기에 펄스가 2번 보이고요. 이 커런트 더블러는 한 주기에 한 번씩만 보이죠. 그러니까 주파수에서는 얘가 좀 불려요. 얘가 좀 더 이득이고요. 두티 범위는 100%, 얘는 50%. 근데 50이긴 한데 이게 두 개 합쳐지면 결국에는 최종 출력 전류는 100인 거죠. 단지 제어를 50만 하겠네요. 그 다음에 2차 측이 얘는 권선 하나씩, 권선 2개. 그 다음에 렉티파이어, 다이오드는 4개, 2개, 2개. 출력 인덕터는 하나, 2개. 그렇게 따지니까는 얘가 굉장히 불리해 보이긴 하는데, 대신에 그쵸? 인덕터가 견디는 전류의 평균량이 낮다 보니까 권선 조건이 좀 완만해지겠네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 손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실제 대전류에서는 이 인덕터 이 권선열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칭 주파수가 높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전류정 필터에 있는 분말을 많이 쓰거든요. 분말이나 뭐 페라이트 쓸 수도 있는데, 분말이라고 하면 분말은 주파수가 높으면 더 불리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커런트 더블러가 고주파 스위칭용 만약 컨버터라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죠. 왜? 주파수가 반이니까 그만큼 코어 발열이 줄일 거잖아요. 뭐 그런 또 장점이 있겠다.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링이 이거 왜 생기냐면요. 이거는 다이오드 렉티파이어가 됐건 센터탭이 됐건 커런트 더블러가 됐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쓰는 스위치에는 COSS라고 기생 커패시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변압기에 있는 리키지, 여기 리키지 안 그려놨는데 이 리키지랑 공진을 해요. 공진을 해가지고 이 실제 스위치 전압이 깔끔하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엥 하고 웁니다. 실제 그 여파가요 1차 측에도 영향을 줘요. 1차 측 전류에도 영향을 주고 2차 측 전류 파형도 우는 파형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얘는 좀 이 다이오드 렉티파이어는 좀 설명이 여튼간에 왜냐면은 얘는 링이 생겨도 이게 요 LC로 필터링이 되거든요. 하고 보통은 여기는 너무 정직하게 오리지널 회로만 그려놨는데, 여기 사실 약간의 C 하나 붙여놓으면 이 링잉 에너지가 이 C로 흡수가 돼서 얘는 스너빙 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스너버도 되게 구축하기가 좋아서, 이거가 이렇게 렉티파이어 구조, 그러니까 풀브릿지 다이오드 구조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센터탭 방식이나 아까 커런트 더블러는 문제가 돼요. 걔는 실제로 내전압이 2배까지 걸리는데 링이 2배 이상 올라가 버리면 스위치 내전압을 파괴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2차 측 정류기 구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정도만 할게요. 이게 다이오드 렉티파이어에서는 이 전압 때문에 죽는 경우가 거의 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렇게 보이면 진짜 뭔가 회로 설계상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여튼간에 이거의 원론적인 거는 그 스위치의 COS랑 변압기의 이 인덕터, 여기에 뭔가 리키지 인덕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해야 돼. 지금 너무 끌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여기는 지금 RCD 클램프 회로를 썼는데 이 회로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DDC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 RCD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액티브 클램프 회로도 있고 액티브 스너버 회로라고 해야 되나? 여튼간에 스노버랑 클램프랑 이거 모르지. 전 스노버 회로 액티브 클램프랑 전압 자르는 거니까 액티브 스노버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출력에다가 여기 RCD 하면은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네요. 이 링잉 에너지가 이 C에 차징이 되면서 다이오드 차징되다가 이 CCI에 저장된 전압이 여기 전압보다 높게 되면 이게 R을 통해서 출력으로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링잉을 줄인다. 이런 개념입니다. 패시브로는 굉장히 좋은 회로네요. 저는 DDC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는데 이것도 한번 나중에 기회 있으면 써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말한 회로가 나왔네요. 요렇게 죄송합니다. 전 딴 걸 엉뚱한 전 여기다가 C를 조그맣게 다는 편이라 가지고 이거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스위치에서 생기는 링잉 전압들은요 단순히 2차 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1차 측에 왜냐면 자기 결합으로 1차 측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측에도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링잉 전압들이 생기는 것들 그거를 발생시키는 게 전류 이 캡이랑 이 트랜스의 전류 소스에 의한 공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전류 소스가 결국엔 이렇게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LS랑 미키즈는 왜 갑자기 맞는 여튼간에 그래서 그 공진 전류가 LS에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꽂아가지고 특정 에너지가 DC링크로 빠지거나 이 그라운드로 클램핑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래가지고 TI 거 아마 어플리케이션 중에 유상천이 풀브릿지인데 여기 DDL 회로 들어가 있는 게 이 공진 전류의 과전압을 이렇게 DC링크로 빼거나 그라운드로 묶는 회로가 아마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압이 흔들려서 음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그라운드에 종속. 그라운드에서 에너지를 끌어올리니까. 만약에 DC링크보다 위쪽으로 가면은 DCP로 빠지는 구조로 클램핑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쓰면은 이렇게 에너지가 잘린다. 그래서 클램프 회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다양한 클램프 회로를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DCR도 있고 RCD라고 할게요. RCD 회로도 있고 이렇게 1차 측에 DDL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액티브 클램프 방식이네요. 스위치로 C를 키는 거니까 이게 제가 말한 방식인데 요거는 이렇게 쓰는 경우는 CCL 값을 약간 좀 큰 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잉이 생기는 그 타이밍에만 딱 C를 켜가지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지. 하고 링잉이 안 생기는 구간에서는 얘를 꺼. 그러면은 이제 여기 파형이 좀 이렇게 뭔가 좀 찌글찌글한 파형이 나오긴 하는데 이거 잠깐만 키는 거예요. 잠깐만. 딱 그 링잉이 생길 만한 타이밍에 이거를 C를 붙여가지고 잠깐만 쓰는 겁니다.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결국에 스위치의 C가요 등가적으로 합쳐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 옆에 병렬로 큰 C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C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C의 그 등가가 순간적으로 커져요. 그러면 변압기의 리키지랑 얘랑 발생하는 이 공진 주파수가 대폭 낮아집니다. 쉽게 말하면 뭐 전류 파형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게 낮아진 주파수 때문에 전류가 완만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C를 붙여서 이 스위치의 COSS랑 변압기의 리키지에 의한 공진 전류를 트는 거죠. 이 액티브 클램프 같은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요 LS랑 텀비랑 알면은 이게 스위칭 주기보다 길도록, 그러니까는 공진 주기가 오래 생기게, 이 C를 붙였을 때 발생하는 공진 주파수 주기가 오래 생기도록 설계를 해라라는 거죠. 아, 목 아프네요. 막 열심히 하라니까는. 파형 특성이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액티브 클램프를 써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압이 똑똑하고 잘리는 부분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잘릴 수도 있구나. VTS 레그4가 확 전류가 빠지는 경우가 있네. 여튼 이런 거는 좀 모드 분석을 정밀하게 해봐야지 하겠죠. 제가 이쪽 논문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자, 또 다음 능동 클램프 능동 클램프도 단점이 있나봐요. 이렇게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전류 왜곡을 이게 전류 왜곡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전류 왜곡 발생해서 피크 전류 모드 제어를 어렵게 한다. 뭐 약간 이런 거를 얘기가 있고, 피크 전류 모드를 어렵게 한다는 이유는 뭘까? 요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액티브 클램프 잘 몰라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길게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만 킬 것 딱 같아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캡을 공진이 생길 때만 살짝 연결해 가지고 공진 주파수를 트는 거기 때문에 그쵸. 뭐 이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또 잘 이해하시겠죠. 저는 제가 아는 만큼만. 제어입니다. 제어부터는 겁나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제 보고 싶은 내용은 아니라 가지고. 제어는 되게 쉬워요. 출력 전압 있고요. 레퍼런스 전압에서 이게 PID잖아요. 그럼 V 컴프가 사실은 뭐 두티라고 할게요. 네. 두티를 결정하는 이제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기가 리딩 레그, 여기가 레깅 레그, 그 다음에 램프랑 커먼, 그쵸. 요것만큼 두티 위상차가 밀린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넘길게요. 이거 뭐 하면은 근데 이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냥 뭐 전압 제어예요. 뭐 이렇게 레퍼런스 전압 대비 뭐 하는 거고, V는 입력 전압을 먼저 선 반영하면 하는 제어인데, 이걸 뭐 피드 포워드라고 하죠. 피드 포워드라고 하고, 피크 전류는 이제 흐르는 전류량으로 이제 전류 제어하고, 이거는 이제 CS핀, 여기 보면은 전류 감지하는 거 있고, 이걸 뭘 말을 해야 되나? 여튼간에 뭐 요거나 얘기할까? 요거나 얘기할까요? 여기 보면은 Vout이 출력에서 온 거고요. 컴프가 들어갔잖아요. 요 V램프 REF가 특정 레퍼런스 전압, 그러니까 내가 출력 어떤 전압을, 그러니까 Vout이 되기 원하는 목표값, 타겟이건 타겟. 근데 여기 RC하고 이게 램프 리셋이 있는 거는 이제 뭐 리셋하거나 할 때 있는 거고, RC는 소프트 스타팅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소프트 스타팅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딴 거 뭐가 있나? 전압 모드는 12 피크 전류는 여기 세 군데 제라. 얘기만 하면요, 사실 요 12는요 이게 꼭 전압 모드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전압 모드일 때 12가 강조된 거는, 전압은 출력이 쇼트가 내거나 하면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12가 없으면 얘가 전압을 끌어올리려고 두티를 최대로 열거든요. 그러면은 1차 스택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직류 전류, 그러니까 변압기 포화 방지라는 말이 1차 측 전류의 과전류 상태를 방어하기 위해서 DC 블로킹 캡을 넣어요.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피크 전류는 여기는 전류를 제어하다 보니까 CB를 안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넣으면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CC만 제어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CC, CV를 같이 하거나 하지,
그래서 항상 CV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CV가 있으면 여튼간에 보험으로 이 CV 넣는 게 좋고요. 그래서 피크 전류할 때는 여기 2번을 넣으면은 입력 전력 제어, 입력 전력 제어를 하고요. 3번을 하면은 출력 전력 제어를 하는 겁니다. 하고 1번을 하면은 이거는 아마 공진 탱크, 그러니까 자동차와 공진 탱크, 공진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포화 방지용 프로텍션용 센싱이에요. 그래서 가끔 어플리케이션 보면 여기에 CT가 많이 들어가 있죠. CT에 들어가서 OC 같은 거 검출해요. 여기 프라이머리 과전류 센싱에서 그거 되면은 차단해 버리는. 이거 빨리 해야겠다. 이거 시간 너무 끌었는데. 여튼간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SR 모드 이거를 잠깐만. SR 모드를 SR 모드 다이오드 전도 불연속 전도 모드. 이걸 이렇게 말해야 되나? 잠깐만. 이게 뭐냐면 전류가 작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불연속 전도 모드. 이게 전류가 작으면 스위치를 안 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너무 전류가 작으니까 그냥 바디 다이오드 손실이 있어도 다이오드로 퉁쳐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를 불연속 전도 모드라고 하는군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배곡동 제가 제대로 이제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류가 확실히 크면요, 이때는 바디 다이오드는 안 돼요. 이게 도통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스위치를 켜줘야 돼요. 맞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위치를 안 켜는 거야. 얘는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스위치를 안 켜는 거고, 이거 왜 이래 이거? 안 켜는 거고, 아이고 씨. 얘는 전류가 많이 흐르면 스위치를 켜는 게 손실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SR을 킨다, 전도, 컨덕션한다, 해서 한다는 거고요. 역전류 전도 방지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거를 이 주기에 완전히 동기화해서 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출력 에너지가 옆으로 뒤로 빽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충분히 흐르는 조건에서만 켜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완전 뭐 딱 타이밍을 맞춰서 했는데 보통 저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전류가 충분히 흐를 때 얘를 켜줘야 돼요. 그래서 SR 제어를 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봤을 때는 부하별로 SR 토농 시간을 킬 때가 있거든요. 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프리휠링 동안, 그러니까 이제 두티 제어를 하기 때문에, 위상 제어를 하기 때문에 1차 측에서 순환 전류가 흐르잖아요. 순환 전류 조건에서는 2차 측이 출력 전류가 요렇게 흘러요. 요렇게. 이거 이해 잘해야 되는데, 이 인덕터 전류가요, 바디 다이오드 통해서 이게 병렬로 흐릅니다. 병렬로. 스위치가 다 꺼져 있어도. 그리고 2차 측 얘네는 원래는 1차 측에서 순환 전류가 DC 전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전류가 커플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차 측 스위치를 다이오드를 하면 손실이 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디 다이오드는 손실이 커. 어차피 1차 측의 직류 전류라서 2차 측으로 커플링도 안 되니 스위치 4개를 다 키자. 다 키면은 차라리 이 인덕터에 의한 출력 전류 흐르는 거에 대해서 보상이 된다. 이거는 이제 전류가 확실히 완전히 연속 CCM으로 빠져서 진짜 전류가 막대하게 흐를 때 이제 쓰는 방식이 되겠네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구간에서 스위치 4개를 다 켜서 그냥 전류를 잘 흐르게 하자. 좋은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경부화. 경부화일 때는 그쵸, 위상을 조금 주고
주파수를 늘려서 덜 켜지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로드가 굉장히 크거나 오픈일 때는 이런 주파수, 원래 유상천이는 주파수 하지 않습니다만 출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오픈. 근데 전압은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주파수를 늘리고 살짝 조금만 위상 줘가지고 전압 제어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환이 엄청 빨라요, 위상천이가. 그래서 뭐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쓰려면은 당연히 스위치를 키는 게이트 드라이버는 펄스 트랜스 쓰면 안 되겠죠. 펄스 트랜스 쓰지 마라, 이런 경우는 큰일 난다. 그런 얘기고요. 히스테리 버스트 모드는 뭘까요? 이거는 여하튼 간에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제어하는 거 같은데, 과도인가? 이건 것 같네요. 우리가 V아웃을 센싱 받아서 PWM을 보통 만드는데 그게 특정 조건 이상에서는 정상 동작해요. 근데 어느 조건 이하로 떨어지면 출력 전압이 내가 생각하는 조건보다, 그러니까 세이프 어떤 조건보다 낮은 거야. 그러니까 출력 쇼테지로 보는 거지. 그땐 끄고 다시 이 출력 전압이 복귀를 하면 다시 동작. 그러니까 이거죠. 출력이 쇼테지 나는 경우, 예를 대표적으로, 그쵸? 쇼테지가 나면 동작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상천이는 이런 동작이 없다면 원래 출력 전압 범위가 엄청 넓은데 0에서 뭐 입력 전압만큼도 벌어질 수 있는 건데, 예를 배터리 12V인데 얘가 출력이 2V가 나왔다. 그럼 이게 쇼테지 상태인 거지. 그때 구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차라리 그땐 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해. 히스테리시스 버스트 모드라는 게 이건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동작이 과전류 상태, 출력 전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조건이면 아예 끄고 다시 동작이 돌아오면 키자. 약간 이런 모드인 것 같아요. 이게 아날로그라서 가능한 거야. 설계 예시네요. 3kW짜리 위상천이 풀브릿지 예시가 올라왔나 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보시고요. 이거 겐 아닌가? LMG는 뭐 겐 파트처럼 보여. 여튼간에 ISO 772는 디지털 아이솔레이터죠. 이거 썼고요. LNG 이거 겐 디바이스처럼 보이는데 또 DSP 썼고요. 액티브 클램프 썼네요. TI는 이걸 좋아하나 봅니다. 액티브 클램프 캡을 쓰셨고, 여기 출력은 FET 썼네요. FET 썼고, 네, 293은 컴퍼레이터인가? LM784는 이거 비저리언 하이사이드 FET 게이트 드라이버 소재였던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갑자기 기억이 나서. 어떤 간에 3kg 때 하고, 이게 클램프 때문에 여기 약간 찌그러지는 게 있네요. 이렇게 톡톡하고 여기도 약간 노이즈가 좀 끼고. 이거는 파형이 왜 나오는지 보려면 논문 모드 분석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액티브 클램프 타입 안 썼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V아웃은 AC 커플, 그러니까 AC 노이즈죠. 출력 전압에 실려있는 AC 노이즈가 조건에 만족하냐. 이거 전력 팍팍팍 흘리네요. 이게 20A니까 거의 30A 수준인데, 제어는 잘 됩니다. PID는 엄청 잘 맞춰놨네요. 자, 그 다음에 50% 보였네. 50%였어? 그렇구나. 됐고, I아웃 올라갈 때 쫙 올라가면 쭉 떨어지고, 위상천이가 전압이 떨어지니까 위상이 벌어지면서 에너지를 보강을 하는 거죠. 일단 그런 거고, 요약은 넓은 입출력 범위, 빠른 부하응답 좋고요. 재련되어 있고요. 작동 원리 설명했죠. 그 다음에 정류기 종류 3개, 다이오드 렉티파이어, 다이오드 풀브릿지 방식, 센터탭 방식, 커런트 더블러 방식이 있었고, 클램프도 3개 소개시켰죠. RCD 하고 스위치랑 캐패시터, 액티브 클램프 방식, 그 다음에 DDL, 요 3개 표현했고, 제어 모드는 전압 제어,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 제어, 그 다음에 피크 커런트 제어, 3개 있었는데 다 쓰는 거니까 하고, 출력 전압 리플 만족하도록 레퍼런스 저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뭐지? 전력 추세는
참고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진 컴퓨터랑 DAB는 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진 컴퓨터랑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그 다음은 좀 다 끝났나 보네요. 예. 근데 이거 좀 약간 아이러니합니다. 이거 TI가요 DAB 컨트롤러 없어요. DAB 컨트롤러 없습니다. DAB 컨트롤 하려면은 지금은 DSP 써야 돼요. 이거 아날로그 IC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없을 거예요. 그리고 LLC도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 예를 들어 요거 LLC도 TI에서 LLC 타입 나온 거, 고전압력 소음은 나왔는데 이거 나온 거 얼마 안 됐어요. 솔직하게 DAB나 만약에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 보면 뭐랄까, 아날로그 IC 레벨에서 강력하게 컨트롤 가능한 건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 지원이 제일 세요. 제일 세고, LLC는 소용량? 그 TI 홈페이지에서 뭐 3kg나 7kg나 10kg짜리 LLC 컨버터용 어플리케이션 찾아보세요. 없어요. 대부분 소용량입니다. 400W, 800W. 물론 걔네를 고용량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고용량은 역시 페이지 시프트 풀브릿지죠. 안전하니까. DAB는 아날로그 IC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또 시대에 뒤늦게 나왔는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듀얼 액티브 브릿지용 그 아날로그 IC는 없어요. 아직은 DSP로 제어합니다. LLC랑 DAB는 어떤 면에서는 DSP 같은 컨트롤러 쓰는 게 유리하긴 하는데, 저도 빨리 TI에서 아날로그 IC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날 기대하고 있는 건데, 전 TI에서요 빨리 6 스위치 인버터 아날로그 컨트롤러 나오면 좋겠습니다. 퓨전 타입으로 뭐 1kW용, 3kW용, 뭐 10kW용 이렇게 6 스위치 나오면 좋잖아요. 그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튼간에 세미나 중에서 얘가 첨부 자료가 제일 많네요. 여튼간에 여기 자료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장시간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